소문으로 들었어 갑니다. 알파프로 투자 전략 정태근 팀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자꾸 제 이름을 까먹으신 것 같아요. 아니 그게 라임이 이 뭐라 그러지 운율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알파프로 투자 전략 팀의 정태근 팀장 이렇게 해야 되나? 네. 자 하여튼 자 금리 얘기는 좀 풀어드렸는데 뭐 큰 관심사는 아니실 수 있어요. 차라리 뭐 터널 파고 네. 뭐 그런 테마주들을 더 좋아하시죠. 네. 자 소문을 아닙니다. 뭐 위드 코로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드 코로나요? 위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가 계속해서 그러니까 잡히지가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어찌 보면 그 점유율이 높아졌지만 시사율이 떨어졌다는 부분들을 그동안 누누이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계속해서 변이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변이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이거 좋아졌다라고 좀 보기 힘들지만 어쨌든 나쁘지 않게 지금 변이가 되고 있다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어쨌든 델타 변이가 발생이 되게 되면서 그 사망자 될까요? 이게 환자가 많이 나오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이게 의료 체계가 조금 안 좋은 곳입니다. 인도라든지 동남아라든지 그리고 브라질인지 이쪽 같은 경우 의료 체계가 이렇게 기저질환도 있고 고령도 좀 가만히 되는 그런 변수가 될 거고 의료 체계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쪽 같은 경우 사망자도 많이 나오고 중증으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특히나 뭐 의료 선진국이라 할 수 있겠죠. 미국이라든지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 의료 체계가 잘 돼 있다 보니까 코로나 환자가 발생이 된다고 하더라도 완치자가 그만큼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말 그대로 이제 감기 바이러스 출발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치료제도 계속 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백신 부스터샷 그런 부분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같이 가는 쪽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은 파이자 백신이 이제 미국 FDA의 정식 승인이 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군인을 상대로 의무 접종화를 실시한다고 오늘 아침 뉴스에 나왔기 때문에 그런 백신 접종률과 그다음에 부스터샷 뭐 계속 가속화를 시키면서 싸우고 달고 가는 형태가 되죠. 그러니까 이 위드 코로나를 선언하게 되면 어떤 일이 나올까? 방역 체계에 대해서 기존에 지금 이제 내수가 침체돼 있잖아요. 네, 그렇죠. 지칠 대로 지셨습니다. 2년 동안 조금만 더 참읍시다. 조금만 더 참읍시다. 2주 연장, 2주 연장. 낮에는 4명, 저녁엔 2명. 네, 그잖아요. 네. 그리고 사적 모임에 뭐 여러 가지들이 있고 9시와 10시의 차이는 무슨 그러게 9시, 10시가 무슨 차이인지 더 잘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이제 사실 그거를 과학적인 데이터로 얘기할 수는 없죠. 그럴 바에는 그냥 다 막아버리면 되니까 다 나가지 마. 몇 주 동안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제 내부의 소리들은 더 이상은 못 참는다. 그렇죠. 힘들죠. 네, 마스크는 쓰고 백신은 맞더라도. 그게 이제 위드 코로나의 선언이 되고 그러면은 내수가 아마 폭발할 수 있다. 그죠? 폭발이라기보다는 조금 뭐 차츰 이렇게 회복이 되죠. 그러니까 나빠졌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것 같아요. 뭐 아이게 뭐 음주 문화를 권장하는 건 아니고 치료제도 빨리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전에 지난주 또 지금 백신 얘기를 또 하고 코로나 얘기를 또 하고 있는데 어제도 이제 장중에 더 이상의 백신보다는 치료제 뭐 경구용이 됐던 뭐가 주사제가 됐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신종플루가 결국 치료제 타미플루 때문에 잡힌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라면 백신도 중요하지만 치료제도 빨리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자, 지금은 모든 질병들이 이제 이 코로나로 다 귀결이 되지만 사실 기존에 있던 질병들이 있잖아요. 뭐 암 환우분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기저질환들도 그렇고. 이 코로나가 이제 위드 코로나 상태가 되면은 다른 질병에 대해서도 다시 또 관심들이 높아질 거고 오늘 소문은 그쪽 얘기인 것 같은데 맞죠? 네, 어찌 보면 같은 바이오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좀 관심을 가지고 지놈 앤 컴퍼니. 시장에서 그렇게 관심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 때문에 제가 좀 관심을 좀 가지게 됐습니다. 어떤 거죠? 결국엔 그 자폐증 치료제하고 면역 항암제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면역 항암제는 좀 기본으로 좀 깔고 할 수 있는 그 캐시카우 뭐 그런 부분들을 진행을 하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자폐증 치료제 같은 경우는 어떤 새로운 신약. 그러니까 예전에 그 메디포스트 그 젠백스가 췌장암
항암제죠. 그 췌장 항암제를 개발을 하게 되면서 부각이 됐었던 것처럼 일단은 뭐 지노맨 컴퍼니 같은 경우도 그런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특이한 건 그 인체 마이크로바이옴 기반의 신약 개발 전문 업체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이 단어가 상당히 생소한데 그 인체 내 미생물 생태계와 그 유전 정보 전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냥 쉽게 예를 들자면은 몸에 좋은 유산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몸에 좋은 유산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몸에 좋은 그러니까 몸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고 있는 균주를 바탕으로 해서 치료제를 만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그 미생물의 어떤 유전 정보를 저장을 하고 있는데 요거는 DNA와 좀 비슷하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DNA가 인체 유전자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단백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와 좀 유사한 맥락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이렇게 비교를 좀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근데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그 사람 몸 안에 있는 대사와 효소 작용을 자주지를 하기 때문에 사람의 어떤 건강 상태도 마찬가지로 자주지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사람의 인체 상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균주이기 때문에 이 유익한 균주를 바탕으로 해서 현재 치료제를 만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마이크로바이옴 자폐증 치료제 후보 물질이라 그래가지고 SB-121이라는 후보 물질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 지노맨 컴퍼니라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만든 건 아니고요. 네. 작년 8월달에 미국의 그 사이오토 바이오 사이언스라는 그 미국의 바이오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기존에 이 자폐증 치료제 후보 물질을 현재 개발을 하고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자회사로 편입을 하다 보니까 지노맨 컴퍼니 어떤 회사 연구 과제로 채택이 된 거고 이 회사의 어떤 치료제 임상 신약 개발하고 있는 신약으로 편입이 됐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그 마이크로바이옴 우리 몸에 유익한 유산균 이 체계인데 생균 기반 의약품 활용한 첫 자폐 스펙트럼 치료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자폐증 치료제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국내도 마찬가지고 해외 쪽도 마찬가지고 이 자폐증 치료제가 없다 보니까 만약에 개발을 하게 되면 진짜 말 그대로 세계 최초 네. 타이틀 달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임상 1상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 결과를 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1상이 마무리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2상을 신청한 단계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미국 FDA 승인을 받고 현재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게 특이점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잘 아시겠지만은 미국 FDA 같은 경우는 이 임상을 진행했을 때 이 결과에 대한 어떤 인정 비율이 상당히 좀 까다롭습니다. 근데 이 미국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 자회사, 그 사이오토 바이언스에 대한 어떤 회사 이 역할도 상당히 크지만은 어쨌든 이 회사의 어떤 개발 진행 능력도 상당히 좀 인정을 할 수 있다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어쨌든 이 임상 1상을 현재 시작을 했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첫 환자 대상어선 투약이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차도를 현재 보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1상은 잘 아시다시피 안전성을 테스트를 한 거기 때문에 아마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집니다. 중요한 건 이제 2상 그리고 3상이라 봐야 되는데 2상에서는 부작용 그리고 3상에서는 실적인 효능을 볼 건데 그 이전에 안전성 같은 경우에는 뭐 신약 개발 업체들이 통과되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1상은 마무리가 되고 2상이 상대적인 건이라 좀 봐지는데 앞으로 2상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2년 내년에 2상에 현재 진입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자폐증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임상 같은 경우는 전임상 그러니까 시험관 테스트라든지 동물 실험 같은 전임상 거치고 난 이후에 실질적으로 사람한테 투약을 하는 본임상이 진행되는데 이 본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회사는 지노맨 컴퍼니가 최초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내에 팜캐드라든지 뉴로벤트 같은 회사들이 현재 개발을 하고 있지만 아직 전임상 단계에서 현재 정체가 되는 상황 속에서 네. 지노맨 컴퍼니라는 회사가 먼저 현재 치고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상 최초 타이틀을 좀 획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폐증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치료제가 없다라는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은 어찌 보면은 이 세계 최초로 개발을 하게 된다라면 또 이 영역에서 또 한 단계 더 진보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또 앞으로 뇌질환이라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뇌전증 같은 게 SK 바이오팜이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회사 규모가 좀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대형 제약사뿐만 아니라 어찌 보면은 코넥스에서 이전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중소형 임상업체들도 이렇게 신약 개발에 대한 어떤
그 파이프라인 이런 부분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한번 보여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자폐증 치료제를 이제 개발을 하고 있고 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면역 항암제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면역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지금 화이자 머크가 현재 그 바벤시오라는 바벤시오라고 하는 면역 항암제를 병역요법을 통해서 이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까지 현재 이 무상으로 공급을 받을 예정이기 때문에 그만큼 좀 그 화이자라든지 머크가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은 어찌 보면은 기술력도 그리고 임상 능력도 상당히 높게 좀 평가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이 두 파이프라인 면역 항암제 그리고 자폐증 치료제 요 두 요인으로 해서 최근에 좀 반등이 좀 나오는 것 같아서 한번 관심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라는 네. 판단에 지노면 컴퍼니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뭐 내용은 다 안 들리고 네. 세계 최초 자폐증 요것만 딱 듣네. 네. 뭐 끼어들진 않았어요. 네. 근데 이게 제가 처음에 그 코로나를 공부를 할 때부터 공부를 하던 것처럼 이 자폐증 치료제 뭐 마이크로바이옴 저도 어렵더라고요. 어렵죠. 뭐 네. 상식적으로 보면은 뭐 이 코로나도 그렇고 모든 네네. 인체를 구성하는 것도 그렇고 세포 그 안에 들어가면 뭐 단백질 네. 결국엔 단백질이잖아요. 네네. 리보핵산이라고도 하지만 뭐 mRNA라는 용어는 이제 웬만한 국민들은 다 이제 들어보시죠. 다 알죠. 예. 백신 맞으러 가면 그 종이 주거든요. 네. mRNA 기반, 네네. 네. 그 메신저 RNA.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그 말씀하시는 네네. 코로나의 유상 돌기로 AS 효소로 딱 접해서 네. 거기에 지도를 딱 넣어주면은 그렇죠. 그게 이제 무한 전사, 무한 증산이 되는 거죠. 그렇죠. 막. 전사를 무한 통해 이제 네. 복사를 하는 네. 거죠. 그래서 뭐 질병이 유발되고 하는 건데 네네. 모든 질병도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렇죠. 암도 세포가 이제 무한 증식을 하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 단백질이라고 하는 개념을 조금 이번에 이제 이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 가지고 네네. 많이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기술이 계기가 된 나오니까 거죠. 네. 다른 질병에도 적용을 하는 네네. 것들이 이제 조금 그러니까 그동안 mRNA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다가 이번에 관심이 확 높아지게 그렇죠, 된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이제 백신 그 화요일 그 개장 때도 같이 얘기가 나왔었지만은 이 백신 플랫폼을 개발을 하게 되면서 이제 앞으로 이 플랫폼 기술을 통해서 이 진화하는 바이러스 속도를 따라잡는 그런 기술도 좀 진보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그렇죠. 오늘 모더나도 이제 변이 네.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뭐 이제 적응할 수 있는 플랫폼들을 네네. 자꾸 이제 얘기하니까 앞으로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시간이 조금 촉박해서 네. 지노맨 컴퍼니는 거기까지. 네, 진흥 컴퍼니 같은 경우 더 깊게 들어가면 저도 미궁에 빠질 것 같아가지고 여기까지 우리 했습니다. 다 같이 힘들어지면 안 되잖아요. 네. 자, 그다음에 네. 이제 금리 얘기를 앞서 잠깐 해드렸는데 네네. 연관성이 있는 작은 금융주들 주목되는 게 있나 보죠. 작은 금융주라기보다는 대법체라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대안이죠. 그러니까 이게 주택담보대출하고 신용대출, 네네. 마이너스 통장 이것들이 다 막히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안 막히는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방은행들이 지금 그런 난리예요. 네, 그래서 이 리드코프가 서대 말씀드렸듯이 대법체인데 네. 이쪽으로는 제2금융권이라고 합시다. 아니요, 삼? 제3 대법입니다. 제3금융권. 그래서 이쪽으로는 절대 가지 마십시오. 가는 순간 1금융권은 절대 못 돌아옵니다. 그걸 알았어요. 어쨌거나 네. 주가만 얘기하는 거잖아요. 주식은 네. 이쪽으로 가지 말라는 건 네, 아니잖아요. 대출은 이쪽으로 가지 말고 주가만 이쪽으로 보시라. 주식만 이쪽으로. 네, 그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어쨌든 잘 아시다시피 지금 지난주 금요일 날 그 NH농협이 그 11월 말까지 부동산 담보 대출 전면 중단을 하고요. 그러면서 또 어제는 또 신용대출 같은 경우에 또 한도를 2억에서 1억으로 줄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대출을 이제 억제를 하는 거죠. 가계부채. 네. 네네. 앞서 설명드렸잖아요. 가계부채 금리를 때문에. 올리는 뭐 부동산도 그렇고 과도한 가계부채도 그렇고 네네. 제어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네. 막는 거죠. 네. 하게 되면서 지금 이 1금융권 조이게 되면서 또 2금융권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또 2금융권 같은 경우도 옥죄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축은행. 네. 그 저축은행하고 보험사도 마찬가지 현재 규제를 한다는 얘기하고 있고 증권사까지도 마찬가지 신용대출 공여 한도를 또 제재를 한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고금리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꼭 대출을 받아야 된다라면은 급하다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사채라든지 P2P 대출이라든지 이쪽으로 좀 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대출 받는 입장에서는 이 1금융권 돌아올 수 없는 그런 건널숨 다리를 네. 건너는 거기 때문에 좀 위험하다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1금융권, 2금융권 계속 옥죄다 보니까 리드코프 같은 앞으로 파이낸셜 그룹이라 가지고 이 일본 대법체인데 그 대법체가 지금 이 회사에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네. 우리나라에 지금
순수 토종 대법제는 리드코프라는 회사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상장이 돼 있다 보니까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게 반사 효과 때문에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주가로는 관심을 가져도 되지만은 대출은 절대 가지 마시라. 뭐 개몽 홍보는 회사도 회사 입장이 있으니까 그건 너무 강조하지 제가 않아요. 소실적인 대법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네, 알겠어요.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가면 안 됩니다, 절대 네, 그쪽은. 알았어요. 네. 하여튼 각별히 주의하시라. 네. 대출, 빚은 공짜가 아니라는 거. 네. 뭐 신용 투자도 그렇고 미수거래도 그렇고 아니면 뭐 주식 담보 대출도 그렇고 주택 담보 대출도 그렇고 하여튼 대출은 공짜는 절대 아니라는 거죠. 네. 금리가 이제 올라가는 추세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금리가 일단 오늘 금통위가 있고 오늘 금통위. 그래서 그런 금리를 보면은 빚은 무서운 거다. 이 얘기는 이제 해주신 거고 반면에 그 금리 장사를 하는 기업은 어쩔 수 없이 좀 수혜가 되는. 그렇죠. 네. 리드코프는 그냥 소문으로 뭐 이쪽으로 좀 많이 몰린다더라. 네,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네, 넘어가면 피곤해지니까. 그러니까요. 자, 오늘은 바이오 쪽에서 소문으로 지노맨 컴퍼니 세계 최초의 자폐증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완성한 게 아니라 개발 중. 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금리 이슈가 있기 때문에 리드코프라고 하는 제3금융 대법제. 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알파프로 투자 전략의 정태근 팀장이 오늘 목요일 고생을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